안녕하세요. 솔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런 날씨는 건강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고, 특히 찬 음식 드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미지근한 물이 최고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서서히 건강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요양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요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노인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족요양 서비스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 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요양의 한 형태로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 즉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을 케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등급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케어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에게 가족에 의한 돌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현재 가족요양은 전체 방문요양의 30%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족요양을 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 번째는 케어를 하시려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수급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하는 가족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케어를 받으실 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 이외에 다른 근로를 하는 경우는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셨다고 하면 가족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요양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 시간은 하루 60분 또는 90분 케어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어 시간은 1일 60분씩 월 2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배우자를 케어하거나 수급자가 폭력, 성적 행동, 피해 망상 등의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는 1일 90분씩 월 최대 31일까지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요양이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합니다. 국가에서 개인소득에 따라 85%부터 100%까지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주므로 본인 부담금은 무료부터 1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본인 부담금 요율은 건강보험공단에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족요양 제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직접 방문하여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거주하셔야 등록된 시간에 방문하여 케어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방문 요양센터에서 요양을 받을 수급자와 계약하고 케어를 할 가족이 센터의 요양보호사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문 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단에서 책정된 60분과 90분의 수가를 토대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방문요양센터 사정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하실 때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잘 따져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 일반 요양과 가족 요양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요양을 하는 날은 가족 요양은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간보호센터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넘거나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요양은 20시간에서 길어야 46.5시간 근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에 가족요양을 시작하는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민연금은 단시간 근무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하였거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가족요양보호사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을 병행하여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족요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케어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치매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치매 특별 등급인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는 시설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급여 기준을 보면 60분 케어 시 18,000원부터 20,000원대 초반으로 급여가 형성되는데, 이 기준에서 지급하였을 때 본인 부담금과 고용보험료, 운영비를 제하면 월 29만원부터 40만원대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90분 케어 시 2만원대 중반부터 2만원대 후반으로 급여가 형성되는데, 이 기준에서 지급하였을 때 본인 부담금과 고용보험료, 운영비를 제하면 월 69만원에서 90만원대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가족요양은 수가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0분 케어나 90분 케어에 방문 목욕까지 추가한다면 급여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가족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생기면서 가족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가 방문요양의 한 형태인 가족요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요양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많게는 90만원 이상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요양은 우리 가족을 돌보면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요양이 부양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을까요? 또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에게 케어를 받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오늘은 가족요양에 관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